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SOXL과 아이렌은 연말까지 강하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2026년 10배 상승을 주목받고 있는 HVM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SOXL은 현재 13% 수익 구간이고요. 아이렌의 2배 아이렉스는 15% 수익 구간이에요. 금요일날 아이렉스가 폭발적인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100만원 밖에 투자를 못했어요. 현재 71주를 보유 중인데요. 월요일부터 다시 불타기를 시작하려고요. 위에 있는 게 SOXX 그래프인데요. 저점을 찍고 상승 중에 있어요. 이번 상승은 350달러까지 갈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다시 320달러까지 조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 SOXL은 현재 41달러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번 상승은 60달러에서 65달러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다시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재차 상승할 것 같습니다. 이번 양도세 시점은 12월 29일까지인데요. 12월 29일 이전에 한 번은 매도할 생각이에요.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산타 랠리가 시작될 것 같은데요. 아쉽게도 미국은 24일, 25일 휴무입니다. 위의 그래프는 아이렌의 그래프인데요. 현재 39달러를 가리키고 있어요. 아이렌은 악재가 어느 정도 거쳐졌기 때문에 전고점까지는 빨리 상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2, 3일 전부터 아이렉스를 호기심에서 조금 매수를 했었는데요. 조금 더 과감하게 매수를 할 걸 약간 후회가 됩니다. 아이렉스도 50달러까지는 빠르게 상승할 것 같은데요. 월요일부터 불타기를 할 생각이에요. 이번 주에 중요한 지수는 화요일 날 근원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데요. 24일, 25일은 미국의 휴장이에요. 이 중요한 시기에 휴무가 이틀이나 있다니 좀 아쉬운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26일까지 임시 휴무를 지정했는데요. 강제사항이 아니라 미국의 증시는 돌아갈 수도 있어요. 현재로서는 26일 미국장이 휴장이라는 말은 아직은 없어요. 요즘 2026년 템버거가 될 거라고 주목받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 이름은 HVM입니다. 과연 이 회사가 안정적인 템버거가 될 수 있는지 분석을 해봤어요. HVM 회사의 정관인데요. 아산에 이 공장을 갖고 있고 야금 회사예요. HVM 투자 분석 보고서를 보면 고청정 진공 용해 기술을 기반으로 우주 항공 및 방산 산업에 필수적인 첨단 금속 소재를 공급하는 핵심 기업으로 특히 우주 발사체용 특수합금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구축하고 있대요. 특수합금을 생산하는 주물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서산 2공장의 가동 정상화와 캐파 증설을 통해 생산 능력을 대폭 확대했대요. 이는 글로벌 우주 기업들이 증가하는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답니다. 스페이스X와도 계약을 했대요. HVM은 고순도 금속, 스퍼터링 타겟, 특수합금 등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첨단 소재를 생산하며 특히 우주 발사체용 특수합금 공급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대요. 이는 1g당의 합금이 발사체의 성공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부가가치를 지니고 있대요. 현재 우주 관련 사업 매출 비중은 56%에 달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관련 산업의 성장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대요. 서산 2공장의 정상 가동과 국내 최대 규모의 VIM, VAR, ESR 시설 도입은 HVM의 생산 능력을 연간 3천억 규모로 확대시킬 수가 있답니다. 이는 글로벌 최대 민간 우주 기업의 신형 발사체 수요에 대응하고 향후 가동률 상승을 통한 외형 성장 및 수익성 개선을 견인할 핵심 동력이래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생산 능력이 연간 3천억 규모예요. 2025년 3분기 누적 매출액은 431억 원이고요. 영업이익은 46억 원을 기록했대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1.4%, 287%를 증가하는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대요. 2025년에는 매출액이 6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44.5%가 증가했고 2026년에는 별도의 영업이익이 178억 원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에요. 이는 과거 실적의 변동성을 극복하고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대요.
우주 발사체용, 고온용 합금 항공기 엔진용 부품, 소재 등 첨단 소재 기술 개발에 집중하며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고, 이러한 기술력은 우주항공, 방위 산업뿐만 아니라 반도체, 전기전자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적용 확대 가능성을 열어준대요. HVM은 고청정 진공 용해 기술을 핵심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순도 금속, 퍼퍼리팅 타겟, 그리고 다양한 특수합금을 제조할 수가 있대요. 특히 철계, 니켈계, 구리계 특수합금 생산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고객의 특정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맞춤형 제품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대요. 매출 비중에서 우주 관련 사업이 56%를 차지하며, 이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대요. 티타늄 합금 등 첨단 소재와 실용화를 추진하며 우주용 고기능성 소재 개발 및 우주 발사체 추진 시스템 적용을 위한 고온용 합금 개발 등 다양한 연구 개발 과제를 진행하고 있대요. 이 회사의 액면가는 500원이고요. 시가총액은 5천억이에요. 주요 주주 구성은 대표이사 외 3인이 35.86%를 차지하고 있고요. KB자산운용에서 6.91%, 국민연금공단이 5.10%를 가지고 있어요. 매출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355억, 23년에는 415억, 24년에는 451억, 25년에는 658억을 예상하고 있어요. 단기 순이익은 계속 적자였으나 올해부터 흑자로 돌아서고요. 내년부터는 단기 수익이 늘어난대요. 부채 비율은 942%에서 80%까지 내려왔는데요. 올해는 결산을 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HVM 주봉 그래프인데요. 현재 상태는 최고가 상단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아마도 본격적인 상승은 시작될 것 같아요. HVM 1번 그래프인데요.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23,000원부터 43,000원까지 단기간에 급등을 했습니다. 며칠 횡보하다가 다시 상승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월요일부터 다시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다시 조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28,800원대에 CME 갭이 발생했는데요. 28,800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스페이스X 상장 이슈로 인해 단기간에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지금 접근하기에는 무리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에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여기서 더 상승한다 그래도 그거는 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면, 스페이스 상장 이슈로 인해 바람을 타면 몇 배는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회사의 전체적인 생산 캐파를 봤을 때는 매출액의 한계가 클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에서 수요를 생각해 봐도 로봇과 비교하면 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결론적으로 10배 상승은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 재수가 좋아서 10배 상승이 온다면 그것은 큰 하락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조정이 3만원까지 온다면 저는 소액으로 조금 매수해 볼 생각입니다. 많은 금액을 들어가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큰 것 같고요. 차라리 완성업체인 로켓랩이 훨씬 더 시장 규모도 크고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로켓랩을 내비두고 굳이 HVM에 많은 금액을 투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페이스X가 상장하게 되면 그쪽에 투자하는 게 더 바람직한 투자 방법인 것 같습니다. 꼭 기사가 저를 두고 하는 얘기 같아서 가져왔는데요. 개미들이 2025년은 배신을 해 올해도 배웠다. 코인은 쉽지 않다는 걸. 한 해 마무리를 앞두고 가상자산 시장을 돌아보는 개미 투자자들의 평가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강세장을 확신했던 개인 투자자들은 연말에 이르러 각자의 선택과 판단을 되돌아보는 모습이래요. 저도 작년 9월부터 비트코인을 처음 투자했는데요. 올해 연말에 반감기 사이클의 피날레인 바나나존을 생각하면서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희망하고 바라던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계속 바나나존 반감기 사이클이 일어나다가 제가 투자하니까 그 사이클이 없어졌어요. 아무튼 그럼으로써 2025년 한 해의 투자를 망쳤는데요. 나스닥이나 코스피에 들어갔으면 최소 두세 배 이상은 수익이 창출했을 텐데, 정말로 2025년도 투자는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하지만 2026년은 새로운 각오로 나스닥과 코스피 위주로 적극적으로 투자해 볼 생각이에요.
2026년에는 2025년의 투자 실패를 만회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자산 형태를 배운 것 같은데요. 투자는 항상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 매니아는 죽으나 사나 비트코인만 부르짖고 있고요. 금과 부동산 투자자는 죽으나 사나 그것만 외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유연한 사고로 어떤 자산이건 간에 저점이 오고 투자 매력도가 있다면 어떤 자산이든 가리지 않고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아마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매력적인 구간이 온다면 다시 투자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현재 박스권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95,000달러를 강하게 돌파해야지 본격적인 상승 추세가 일어날 것 같아요. 비트코인 ETF에 17일날 4억 5,700만 달러가 순유입됐었는데요. 18일에는 1억 8천만 달러가 순유출됐고요. 19일에는 1억 5천만 달러가 순유출됐어요.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자금의 유입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월요일부터 미국 나스닥이 상승이 기대돼요. 쏙슬과 아이렉스는 큰 폭의 상승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로켓립도 좀 잡아볼 생각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